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.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시진핑 주석도 만날 예정입니다. 북한과 중국, 러시아의 삼각구도가 다시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.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북러 정상회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.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부터 좀 한번 살펴보죠. 네. 교수님께서는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조금 전에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실제 영상을 보면 관함식에서 시진핑 주석 걸음걸이, 표정, 행동 등에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네.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. 그 걸음걸이도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잘 아시다시피 확고한 1인 권력 체제를 네. 지금 구축을 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 후계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그 기존에 소위 그 이전에 쭉 몇십 년간 해왔던 격대 지정이라는 소위 네. 지정을 하고 가는 걸 안 했단 말이죠. 안 한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은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 증폭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시진핑 주석이 올해 나이가 이제 67인데요. 네. 뭐 중간에 사람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아마 좀 불안감을 노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. 그리고 최근에 분명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, 후계 구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중국 사회 전체의 혼란이 아주 크게 됩니까? 그 자체가 공산당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네.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지죠.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세계적인 국가,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이렇게 가는데 사실 중국에서 이 최고 지도자 또는 최고 영도층, 아주 지도계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. 네. 하나가 이제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하나가 건강에 관한 건데 건강에 관한 거는 사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중국이 좀 불안하게 보인다는 거에 대한 그 자체가 좀 중국 국민들한테 일종의 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거죠. 네, 북러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죠. 북한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2011년 8월 이후 8년여 만입니다. 네. 당시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요.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김일성 주석도 한 9차례 정도 그렇습니다. 러시아를 네. 방문했었고요. 자,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. 사실은 그 92년 한러 수교가 90년에 이루어졌는데 네. 그 이후에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약간 소원한 관계를 쭉 가지고 있었죠.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 지금 총리입니다마는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관계는 쭉 유지를 해왔는데 특별히 작년 2018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4차례 회담이 쭉 올 네. 초까지 이어졌고요. 그러면서 러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,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몸이죠. 네. 일관된 메시지를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이 러시아를 지금 이 대목에서 만남으로써 소위 자신이 중국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려운 국면이란 말이죠. 대미 협상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도 않고 북중러 구도를 만들고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을 한 것 같고요.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, 한반도에 대한 또 영향력 이런 차원에서 공감대가 서로 맞아 들어간 것 아닌가. 실제로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을 작년 5월에 초청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뤄지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어떤 커다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. 이미 미국이 북한한테 공을 던졌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좀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도 사실은 섣불리 움직이기는 굉장히 네.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징적 차원에서의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
어떤 그 공감대에서 접점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17년 7월 모스크바에서 만났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 네. 쌍궤 병행, 네. 쌍중단 뭐 이런 그렇습니다. 입장을 네. 밝혔었는데 그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. 보십니까? 그거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 먼저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제재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네.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이런 걸로 가면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한단 말이죠. 그러면 그것도 비핵화의 1단계로 치고 네. 미국도 좀 양보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.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온 게 남북미 간의 소통, 그다음에 북한은 중국과의 소통이 원활했단 말이죠. 그런데 러시아는 이 상황에서 좀 빠져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다자구도를 만드는 게 네. 러시아는 참여하기가 훨씬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자회담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. 문제는 미국이 우리가 수십 년 속았다는 거죠. 그래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육자회담을 가지고는 안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제안은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말이죠.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 뭐 기본적으로 그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해왔던 게 네.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중간자적 외교를 많이 해왔죠. 당연히 한 번에 이렇게 대중 의존도를 뭐 낮추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큰 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뭐 제재 완화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조 분위기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러시아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적 영향력을 확고히 인정을 하고 네.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할 거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러시아한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.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모든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연말까지 귀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 많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소위 기존의 의존도가 약간 상쇄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게 큰 틀을 이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북한과 중국, 러시아의 삼각구도가 좀 더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? 사실 지금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미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약간 장기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리고 좀 통전부장도 교체를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남쪽하고는 좀 실무적 입장에서 가고 외교안보적 차원은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우리는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큰 매듭을 풀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좀 장기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남북 소통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관계,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북중러 구도 이게 사실은 잘못되면 굉장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귀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든지 피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다자구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도 필요한 상대적인 결속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. 북중로에 관한 결속도보다 한미일이 굉장히 약하거든요. 이 네. 균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